3강 필수 라이브러리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맵플로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델이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지 패턴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해당하는 모델이 정확한 값을 내놓고 있는지를 그래프화 시켜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맵플로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시각화 작업을 하면 갖게 되는 용이한 점들은 특이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했을 때 개선을 위한 수정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맵플로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2D 도표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인데요. 얘는 이제 매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따서 만든 유사한 인터페이스고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맵플로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GUI 백엔드를 지원을 해주고요. 파일 형식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PDF, SVG, JPEG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의 포맷을 도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맵플로터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스타일에 대한 저장과 그 다음에 그래프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맵플로터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플로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PLT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당하는 도표의 제목이라든지 그림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PLT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플로트라고 하는 요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에다는 무슨 값을 집어넣어 주냐면 X축과 Y축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 부분 10과 20, 30, 40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X축에 해당하는 정보고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해당하는 매개 변수 1, 4, 9, 16이 들어가져 있는 이 값은 Y축에 해당하는 이 값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 번째 매개 변수에 R과 S와 그 다음에 하이픈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얘가 뜻하는 바는 이러한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선의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마커가 사각형인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의 모양을 보면 대시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즉 R은 빨간 색깔, S는 마커의 모양, 그 다음에 하이픈 두 개는 대시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포인트에 10, 20, 30, 40, Y는 1, 4, 9, 16이라는 값에 빨간 선의 사각형 마커의 대시선을 사용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PLT에 show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주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땐 R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죠. 그래서 레드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색상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맵플로터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색깔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커 모양도 아까 우리는 S라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 이 S는 스퀘어 마커였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닷, 픽셀,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도 위아래 좌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펜타곤, 스타, 헥사곤, 플러스, X 마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지원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스타일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 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이픈 두 개를 사용했죠. 이랬을 경우에는 대시선,
그리고 하나만 썼을 경우에는 실선 형태의 스타일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대시에 닷을 쓰면 대시 점선 스타일이 되어지고 콜론을 쓰면 점선 스타일로 되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로 스타일을 또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R, S 하이픈 두 개 형태 있지만 매플로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맷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명시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컬러, 라인 위드스, 라인 스타일, 마커, 마커 사이즈, 마커 엣지 컬러, 마커 엣지 위드스, 마커 페이스 컬러 해서 각각 선 색깔과 선 굵기, 선 스타일, 마커 종류, 마커 크기, 마커 선에 대한 선 색깔, 그 다음에 마커 선 굵기, 그 다음에 마커 내부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플로트에 RS 하이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정을 해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라고 하는 곳에다가 B를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컬러의 색상은 블루로 만들어줘라.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라인 위드스죠. 선의 굵기는 5로 해줘라. 라인 스타일입니다. 라인 스타일은 대시선으로 사용을 해라. 자, 그리고 마커는 5마커를 사용하고 마커 사이즈는 5, 마커 엣지 컬러, 요 테두리죠. 여기는 그린 색깔로 하고 마커 엣지 위드스, 요 부분은 5, 그 다음에 마커 페이스 컬러라고 해서 중앙 컬러는 빨간 색상으로 사용해라 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아까 사용했었던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 크기만큼 원래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지만 이 크기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리밋과 Y리밋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 데이터 범위는 10부터 40이지만 X 범위를 0부터 50까지 잡았죠. 그래서 0부터 50까지에 해당하는 범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 리밋은 원래 1부터 16 사이 값을 갖지만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 범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리밋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틱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그래프는 각각의 데이터 숫자만큼 틱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크기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고요. 개수가. 그럴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X 데이터를 보시면요. 리니어 스페이스를 만들었죠. 샘플 개수가 몇 개냐면요. 256개입니다. 그럼 여기 256개에 대한 틱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요한 틱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틱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X축과 Y축에 각각 X틱스와 Y틱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치에 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LT에 X틱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X가 각각 5개 포인트에 대한 지점에 대한 것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틱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0, 마이너스 1만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틱을 설정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틱스 y를 하고 싶다 그러면 y틱스 명령어를 통해서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멀티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심플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세팅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아까 플로트에다가 하나의 그래프를 그렸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을 이룰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블루 색상으로. 그린 색상으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게 요 빨간 선입니다. 요거. 그래서 TT 데이터의 빨간 선의 대시선 형태로 그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요거는 말 그대로 파란색. 자, 요거의 사이드, 요거는 요게 파란색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린으로 되어져 있는 건 요거는 요 그린 색상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X, Y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정 값을 이렇게 쌍으로 해서 넘겨주면은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를 표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범례를 표시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이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누가 누구인지를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범례를 통해 가지고요 그 그래프가 어떠한 그래프인지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례를 사용할 때는 레전드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례는 요게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값을 넣어줬는데, 이 값이 집어넣지 않으면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서요, 즉 공간이 많이 남는 곳을 찾아서 자동으로 활동을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위치에다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땐 로케이션에다가 위치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측 상단, 우측 중앙 상단, 좌측 상단, 그래서 여기는 좌측 상단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표시해줘라 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배운 거는 한 곳에다 플로트에다가 다 표시를 했지만 플로트를 나누는 겁니다. 즉 플로트를 여러 번 호출하면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플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두 번째 플로트에 대한 값은 사인 값으로 들어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레이블이라는 값이 들어가지는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레이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나중에 범례를 통해서 표시해 주면 요게 있는 요 문자열이 요 범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팅을 할 때 이 선이 어떠한 거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그래프에 글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본 거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매플로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할 때 PLT라고 하는 거를 위에다 선언을 하고, 그 PLT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타이틀도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데이터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범례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틱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설정을 이 PLT로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PLT를 설정을 하면 여기에 윈도우라고 하는 게 내부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자체에는 무슨 객체를 갖고 있냐면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규어 객체가 여기에 하나 할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 객체는 무슨 값을 갖고 있냐면요, PLT 객체를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안에다 그림 속성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LT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냐면 이 피규어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규어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가져오는데, 이럴 때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 사이즈를 정해준 겁니다. 즉 10x2 형태, 10인치에 2인치에 해당하는 즉 피규어 객체 크기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PLT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해당하는 사이즈는 요 크기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PLT에다가 타이틀과 값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요 그래프는 10의 2짜리를 그리는데 거기에 대한 타이틀은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값은 랜덤 값이
100개가 들어가진 형태의 값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러한 형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윈도우 값을 갖고 그 안에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규어도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를 여러 개 그리는 그래프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윈도우 안에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갖게 되는데, 이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는 또다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 나눠질 수 있냐면요, 이 액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요 여러 개를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즉 액시스를 통해서 즉 위아래 2x 1짜리 형태의 액시스 객체를 생성을 한 건데, 이러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 뭐냐, 여기에 있는 subplot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해당하는 액시스 객체를 2x 1자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얘네들에 대한 객체를 하나씩 받아서요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즉 거기에다가 그 인스턴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요, 자 우선은 이제 교재에서 이제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매플로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numpy, 얘네들은 이제 임포트를 시켰고요. 우선 데이터 파일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선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개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두 개를 마련을 합니다. X 데이터 두 개와 자, 그 다음에 Y 데이터 두 개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Y 데이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뒤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 Y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켜보고, 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코사인에다가 파이 값 곱해주고 X 값 그대로 곱해줘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그려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본 것 같이 이제 서플로트를 이용을 합니다. 서플로트로 2, 1, 1 이렇게 줬죠. 그러면은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플로트를 2x1 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겠죠. 즉 구역을 2x1 형태로 해서 잡게 될 겁니다. 요거죠. 자, 그러면 2x1 형태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뭐다? 얘네들에 대한 인스턴스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1번과 2번이죠. 그랬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가져온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리턴을 해줘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좀 더 얘들은 심플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지정해준 이 밑에 있는 샘플은 즉 여기에 들어가지는 이제 이 샘플, 그래프 샘플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옵션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1번 인덱스, 즉 1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이 구획의 그 세팅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거에다가 뭘 사용했냐면은 보시면은 데이터 x1과 y1, 그게 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색상은 옐로우 색상의 오마커의 실선 형태로 되어지죠. 이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Y 레이블 값도 자 여기에서 지정해 준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서플로트로 2x1에 2, 이거는 뭘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다 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잡은 구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2x1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건데, 그때 어느 번에 해당하는 요 2번에 해당하는 인덱스, 즉 여기죠.
즉 요 밑에 해당하는 코드들은 누구를 위한 코드 형태, 어디를 위한 세팅을 위한 코드가 돼요? 이 파트,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파트의 세팅, 그 값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2와 y2 데이터를 사용했고, 빨간색에 자, 뭘 썼어요? 선을 썼네요. 그죠? 점선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 형태로 해서 나오고, 그리고 x 레이블 값, 그 다음에 y 레이블 값, 그리고 얘를 통해서 show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매플로틀립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 매플로트 라이브러리는요, 수치화된 형태를 그래프로 표현해주기 굉장히 편한 그러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머신러닝 파트에서 머신러닝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분포나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요, 모델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